안녕하세요. 저희는 2023년 1학기 제도와 조직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4조 김한나, 박채원, 백소영, 조성아, 왕보안이며 동형화와 조직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바라본 산업별 임금 피크제의 확산 과정에 대한 분석에 대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 주제 및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강의 시간에 배운 개념들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 분석을 진행한 후 시사점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희의 연구 대상인 임금 피크제란 근로자의 정년 연장 또는 전년 보장으로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을 증가시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사 간의 입장을 적절하게 조율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상당 기간을 일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인건비는 줄이면서 숙련된 인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정년 연장에 효과적인 제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 피크제는 2003년 7월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2013년 고령자 고용법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금융기관 공공부문 및 대기업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점차 도입이 확대되었습니다. 저희가 임금 피크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각종 기사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한국의 고령화와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이 나날이 강조됨에 따라 해당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시된 임금 피크제를 분석해보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내 임금 피크제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임금 피크제의 경우 사업장 규모 및 사업별로 도입 현황이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산업별로 제도가 확산되는 과정과 반응에 있어 차이점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되었고 이를 연구 주제로 선정하여 강의에서 배운 동형화와 디커플링, 조직학습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임금 피크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려는 기업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동형화와 조직학습의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동형화란 기술적 압력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대에 적응하기 위해 조직이 유사한 구조와 형태를 채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형화는 강압적 압력, 모방적 압력, 규범적 압력이라는 세 가지 기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강압적 압력은 권력관계나 정치 과정에 의한 결과를, 모방적 압력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조직들이 유사한 조직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규범적 압력은 조직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 방식, 도덕적 의무로 광범위하게 간주되는 것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동형화의 압력은 디커플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디커플링이란 제도적 환경과 실제 과업 환경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거나 제도적 압력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 조직 구조와 실제 조직 활동 사이에 의도적인 단절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강한 강압적 압력에 의해 제도가 도입될 때, 압력의 주체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제도의 효능에 대해 신뢰하지 못할 때 디커플링이 발생합니다. 조직학습은 조직이 제도를 채택할 때 단순히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장 수준에서 학습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직학습은 후기 확산 단계에서 조직의 제도 채택에 관한 요인을 설명하며 경제적 효용이 제고되는 방식으로 조직이 사회적 압력에 반응하여 점진적인 방식으로 변화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임금 피크제 확산의 첫 번째 원인으로 정부와 제도 환경에 의한 강압적 동형화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의 도입은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17년에 전체 인구에서 만 56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14%를 넘긴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했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조기 퇴직을 줄이고 고용을 연장하기 위해 선택한 방안이 바로 기업의 임금 피크제 도입입니다. 현재 기업들에게 임금 피크제의 도입을 권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홍보 활동을 벌이고 법적 제도들을 개선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임금 피크제 도입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게 강압적 동형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정부의 영향 속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압력을 느끼는 기업들 또한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고령 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시선 역시 임금 피크제 도입에 큰 영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과거 기업들이 효율성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집단으로 여겨졌던 반면 오늘날 기업들은 인권, 환경오염, 복지 등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대중으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되고 이 부정적인 이미지는 기업의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좋은 평판과 정당성을 얻기 위해 환경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사회적인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은 사회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사회적인 상징성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제도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 역시 이러한 제도적 환경에 압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기업이 이윤과 효율성만을 추구했다면 보다 젊고 유능한 사원들을 위주로 고용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기업은 고령자 고용을 통하여 고령자의 증대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다는 정당성을 얻으려 했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일본의 제도를 모방한 모방적 동영화 역시 임금 피크제 도입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의 기본적인 틀은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근로자의 고용기간 연장을 위해 시니어 사원 제도라는 명칭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고령사회와 연공세율 임금체제라는 유사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사회, 1994년에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능력과 성과에 비례하여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 중심의 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어 임금 피크제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과는 달리 한국과 일본은 연령 또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점점 상승하는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발생한 고령 인구에 대한 인건비 부담, 고령 인구들의 조기 퇴직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한국보다 30년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법적, 제도적인 대응을 모방한 것입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의 또 다른 원인은 기업들이 조직학습을 통하여 정당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조업과 같은 일부 산업과 기업에서는 중고령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고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지식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중고령 근로자들에 대한 높은 인건비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련된 인적 자본을 중시하는 일부 기업에서는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하여 고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연장과 이들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용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분위기에 더하여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먼저 공공부문의 경우 2003년 7월 1일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적용되었는데 2015년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공고안을 발표하여 도입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을 장려함에 따라 2015년 12월부터는 313개의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공공부문의 임금 피크제 도입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임금 피크제 도입은 기업의 중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자율적인 인적자원 관리 정책으로의 도입이 아닌 정부 정책과 압력에 의한 도입임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강압적 동영화는 정부의 영향력에 대한 노출 정도가 많은 공공부문이 임금 피크제 정책을 추진한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함으로써 민간 부문까지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바탕으로 볼 때 연공에 따른 임금 상승을 조정함으로써 고용 유지와 신규 인력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더불어 세대 간 고용 갈등을 완화시키면서 고령화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임금 피크제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요인의 분석과 노사 간 이해와 합의를 포함하는 상당히 긴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당 정책을 지침으로 조직에 일괄하달함으로써 고령 친화적 문화와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압력으로 도입을 선택하게 되면서 임금 피크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고민 없이 개선 없이 의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디커플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커플링이란 정당화된 제도를 도입하되 실제 조직 활동과 분리시켜 느슨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제도화된 환경의 압력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마찰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은 강한 강압적 압력에 의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발생하며, 조직들은 제도적 압력을 단지 피상적으로 수용하고 필수적인 관련 조직 활동의 집행 없이 조직 구조만을 채택하게 됩니다. 공공부문 역시 임금 피크제 실행의 중요한 요소인 직무 개발이 미흡하여 신규 직무와 기존 직무 간의 호환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거나, 대부분의 경우 임금 피크제 대상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업무 조정 없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양상과 같은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매년 노사 협상에서 임금 피크제 폐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강압적 압력에 제도가 확산됨으로써 구성원들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불신이 발생함에 따라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고,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역설적으로 공공부문의 경우 임금 피크제 도입의 가장 부정적인 사례로 지목되며,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취지가 왜곡되고 민간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 부분에서의 임금 피크제의 확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특히 임금 피크제가 많이 도입했다고 알려지는 금융업과 제조업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는데요. 우선 금융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에서는 2003년 7월 신용보증기금의 국내 첫 도입으로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상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던 은행권에서 임금 피크제를 대세로 받아들이면서 확산되었고, 국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금융권의 비율은 67.2%로 일반 사업장의 3배에 달합니다. 금융업에서 임금 피크제가 확산된 기제로는 모방적 동령화와 조직학습을 들 수 있는데요. 우선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은행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자산 및 지점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으나 정규 직원을 늘리지 않으며 계약 직원 수만 증가시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직원 수만 증가시킴에 따라 세대 간 연속성을 갖지 못한 인력 구조를 갖게 하고 평균 연령을 급속하게 상승시키는 왜곡한 인력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불확실성이 만연하고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학습 측면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은행권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자 필사적인 경쟁 체제를 유지하였고,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효율성 중심의 경영 체제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은행 직원들의 근속 연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고, 경영 측면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대되면서 고령 인력들에 대한 대책이 더욱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증가하는 고령 직원들로 인한 효율성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성 측면에서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금융업은 민간 부문의 사업들 중에서 초기 채택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금융업의 초기 채택은 현존하는 제도의 실패로 인한 저성과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채택에 해당하는 금융업에서는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직무 개발이 부재했고, 업무 성과 측정 및 인센티브가 미비한 상태로 임금 피크제가 확산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고령 노동자들이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고몰입 동기부여의 기제를 유지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조직의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임금 피크제 대상자들이 비핵심 업무에 재배치되며 조직 내에서 주변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임금이 일정률을 감액하고 있으나 직무 등급은 임금 피크제 적용 전과 동일한 상태에서 전문력, 고경력 직원 등의 직위만을 부여함에 따라 직무 만족도가 저하되고 업무 의욕이 상실이 유발했습니다. 또한 고령 노동자의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정년 보장이나 연장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조기 퇴직의 근거로 작동하는 등 정당성과 효율성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이 최초로 임금 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임금 피크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평균 임금이 높은 금융권에서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감원의 도구로 악용되면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조업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은 2003년 말 제조업체 최초로 대한전선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이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정년제 운영사업체 중 임금 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수 중에서 산업별로 따져보았을 때 세 번째일 정도로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금융업에 비하면 후발주자에 해당하는데요. 모방적 동령화의 기제와 조직학습의 기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방적 동령화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2003년 대한전선이 도입한 이후 동일업종의 대우조선, LB전자, LG마이크론, LS전선 등도 모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3년에 공식적으로 처음 시작된 이래 대기업들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함에 따라 당해년도 8월 초 기준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 기준 47%가 도입하였고 이렇듯 대기업 제조업 기준으로 빠르게 도입이 이루어진 이유는 불확실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유사한 조직들의 행동을 모방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직학습의 측정에서 바라보았을 때 제조업은 근로자 평균 연령이 50세에 근접하는 내부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특성을 지니며 특유의 고숙련된 기술과 지식과 경험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산업 특성을 지닌 제조업은 임금 피크를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숙련 기술의 확보라는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실제로 임금 피크제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맞물려 기능직에 도입된 임금 피크제가 더 큰 효과를 보았다는 성과 역시 존재합니다. 이 둘을 미루어 보았을 때 후발주자에 해당하는 제조업은 모방적 학습을 통하여 확산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들의 분석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에서 확산 요인의 차이를 보였고 공공부문에서는 가압적 동령화가 크게 작용하고 민간부문에서는 모방적 동령화 및 조직학습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고려 없는 가압적 악력에 의한 동령화가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디커플링 현상을 발생시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비교적 개별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공공 부분에 비교해 보았을 때 좀 더 약한 디커플링의 효과를 볼 수 있었고 비교적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 내에서도 금융업과 제조업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우선 선두주제에 해당하는 금융업은 저성과로 인해 제도가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채택이라는 금융권에서는 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부족하였고 금융권 내 기업들 간 모방적 동령화에 따라 정당성과 효율성이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후기 채택이 이루어진 제조업에서는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업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학습한 후에 산업 특성에 맞는 제도 도입을 통하여 비교적 긍정적 효과를 얻어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사점 및 정책적 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내용을 통하여 공공 분야에서는 강압적 동영화, 민간 부분에서는 모방적 동영화 및 조직학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압적 동영화가 이루어진 공공 부문에서는 제도 운영상 디커플링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반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실제 운영할 때 나타나는 공통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운영상 공통되는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피크제 운영상 공통되는 문제점 첫 번째는 직무 시스템의 혼란 야기입니다. 정부의 임금 피크제 시행 권고안에 따르면 임금 피크제가 기관의 현상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금 피크제 대상자의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직무 개발,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실제 새로운 직무 개발의 방법, 새로운 직급 체계 설정의 방법,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에 관한 구체적 설명이 부재합니다. 규모가 큰 기업과 달리 임금 피크제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직무를 분석하고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고 직무 체계를 재정비할 인사 전문가가 없는 대다수 기업의 경우 운영에 있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A 공기업의 부서장 인터뷰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지시 또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후 직무 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관리직을 담당하였던 자의 경우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운영상 공통되는 문제점 두 번째는 노동 생산성 감소 유발입니다. 고령화의 문제는 있었으나 노동력이 부족했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와 함께 청년 실업의 문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경험 및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고령의 인력 활용보다 임금 삭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의욕 및 동기부여 감소를 유발합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된 후에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존 인력과 마찰, 의사결정 라인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들로부터 소외감, 위축감을 느끼고 이로 인하여 업무 만족 저하, 조직 충성심 저하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과 달리 단순 직무나 부수적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 업무 만족 저하, 조직 충성심 저하라는 동일한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도출한 정책적 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직무 개발과 직급 체계 마련과 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공입니다. 앞서 예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 단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모두 직무 만족, 조직 충성심 저하로 인하여 노동 생산성 감소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도 도입 이후 새로운 직무 개발, 새로운 직급 체계, 적절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직무 시스템 혼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정부 정책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임금피크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서 필요한 것으로 재정 지원 확대 55.7% 다음으로 적합 모델 개발 및 제공이 23.1%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임금피크제 시행 권고안은 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운영상 문제점, 정부 정책 브리핑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새로운 직무 개발 및 직급 체계 마련과 더불어 구체적 가이드라인의 제공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임상훈의 논문에서는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직무 축소형, 직무 결합형, 직무 책임 제거형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무 축소형은 일반직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 가운데 일부의 과업을 빼내 중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직무 결합형은 일반직이 하던 복수의 업무 가운데 일부 과업을 취합하여 중고령자에게 적합한 업무를 만드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직무 책임 제거형은 일반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지만 직책과 책임이 배제된 상태에서 실행 업무만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중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개발의 유형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 설명을 제시하고 각 조직의 상황적 특수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직급체계의 마련 또는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 경험에 비추어 관리직 트랙, 전문직 트랙, 사무직 트랙, 생산직 트랙 등이 있는데, 이처럼 근로자의 경험 및 전문성을 살리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트랙을 도입하여 기존 직무 시스템의 혼란 및 노동 생산성 하락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도 및 경력개발 제도의 정비입니다. 이지만의 2012년 연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의 실행은 인적자원관리 기법들 간의 내적 정합성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기업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인사관리 제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금피크제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기법이 내적 정합성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정책적 재원과 같이 새로운 직무 개발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직무가 개발될 경우 기업의 인사관리 제도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직급체계가 개발된 경우 역시 기존 경험 및 전문성을 살려 트랙에 따라 지속적으로 경력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맞춤형 경력 개발 제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사협의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 특히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자율적 노사협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15년 초 모든 기관의 강압적 동용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특히 구성원의 수용성과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노사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임금 굴절 연령, 임금 삭감률, 임금 조정 항목 등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특히 임금 삭감률의 경우 매년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수가 변동하는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삭감률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 수년 주기로 감익률을 재조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성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 등의 참여 속에 임금피크제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기관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 등의 참여 속에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결정할 경우 구성원의 수용성, 직무 만족도,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는 한국 고령화 및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어 해당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시된 임금피크제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실제 산업별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이 상이하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산업별로 제도가 확산되는 과정과 반응에 있어 차이점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를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수업 시간에 배운 동료와 디커플링 그리고 조직학습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은 강압적 동령화, 민간부문은 모방적 동령화 및 조직학습 기제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문 내부에서도 금융권은 저성과로 인해 제도가 도입 및 확산되었고 제조업은 타 산업 및 타 국가의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학습한 후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 및 확산되었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임금피크제가 현실에서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는 임금피크제의 유형에 따른 효과성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금융업과 제조업 외에는 다른 업종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